2025년 3월 15일 오전 9시 서울 강남 한빛은행. 최영숙은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75세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대충 인사했습니다. 예금 좀 찾으러 왔어요. 번호표 뽑으세요. 영숙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4번. 앞에 1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분을 기다렸습니다. 34번 고객님. 영숙은 4번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다른 직원들은 고객이 와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직원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금 좀 찾으려고요. 네, 통장 주세요. 천천히 꺼내셔도 돼요. 영숙은 가방을 뒤져 통장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옆 창구 이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왜 이렇게 느려? 하지만 4번 창구 직원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영숙은 통장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직원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500만 원 출금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현금으로 드리면 될까요? 네, 현금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은 정성껏 처리했습니다. 처리하는 동안 영숙이 물었습니다. 저기, 요즘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옆 창구 정수진은 비슷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건 인터넷 찾아보세요. 하지만 4번 창구 직원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직원은 종이를 꺼내 큰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3.5%예요. 여기 숫자 크게 써드릴게요. 고마워요. 눈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직원은 5분 동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뒤에 손님이 기다리는데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해되셨어요? 응, 고마워. 친절하네. 직원은 돈을 정성껏 세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500만 원 확인해 주세요. 제가 같이 세어드릴게요. 그래. 네. 같이 세면 실수가 없잖아요. 직원은 할머니와 함께 천천히 돈을 세었습니다. 50만 원씩 열묶음. 500만 원 맞으시죠? 맞아. 영수증이랑 통장 여기 있어요. 가방에 잘 넣으세요. 고마워. 영숙이 일어나려는데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직원은 재빨리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천천히 가세요. 제가 문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모시고 갈게요. 직원은 영숙을 문까지 부축해서 데려다 줬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또 오세요. 고마워. 이름이 뭐예요? 박소연이에요. 소연 씨, 정말 고마워요. 영숙은 소연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도 있구나. 그때 3번 창구 이미정이 80대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빨리 좀 하세요. 뒤에 손님 많아요. 죄송해요. 제가 글씨를 잘 못 봐서. 에휴, 안경 쓰고 오시든가. 이러니까 노인분들 은행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음 손님. 80대 할머니는 업무도 끝내지 못하고 밀려났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아직 서명을 안 했는데요. 에이, 할머니. 다음에 하세요. 너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오늘 해야 해서요. 안 돼요. 다음 손님.
이미정은 80대 할머니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소연이 그 모습을 보고 80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대리님, 제가 그 고객분 도와드릴게요. 박소연 씨, 내 창구도 바쁘잖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소연은 80대 할머니를 자기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소연은 80대 할머니의 업무를 천천히 도와줬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소연이라는 직원, 정말 특별하네. 다음 날 오전 11시, 영숙은 로비 의자에 앉아서 은행을 관찰했습니다. 소연은 한 노인에게 ATM 기계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카드 넣으세요. 어디? 여기요. 제가 손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고맙소.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소연은 15분 동안 노인을 도왔습니다. 그 시간에 옆 창구 정수진은 10명을 처리했습니다. 정수진이 비꼬았습니다. 박소연 씨는 한가하시네요. 한 명한테 15분씩 쓰시고. 소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에 지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태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야, 박소연. 소연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점장님. 너 오전에 몇 명 처리했어? 12명이요. 12명? 다른 직원들은 30명씩 하는데? 죄송합니다. 고객분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느라. 설명은 무슨, 빨리빨리 해치워야지. 김태수는 소연을 공개적으로 혼냈습니다. 너 이러다가 진짜 재배치될 줄 알아.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실적 올려. 영숙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친절한 직원을 저렇게 혼내다니.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1시. 영숙은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기요, 지점장님 만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불만 사항이 있어서요. 불만 사항은 여기에 작성해 주세요. 안내 직원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할머니, 지점장님 바쁘세요.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그래도 안 돼요. 규정이에요. 영숙은 종이에 불만 사항을 적었습니다. 직원들의 노인 차별 문제, 특히 이미정 대리와 정수진 대리가 너무 심합니다. 종이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지점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안내 직원은 종이를 대충 서랍에 넣었습니다. 영숙은 알았습니다. 저 종이는 지점장한테 안 가겠네. 오후 2시에 영숙은 다시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아까 제출한 불만 사항, 지점장님이 보셨나요? 아, 그거요? 아직이요. 언제 보시는데요? 모르겠어요. 바쁘시니까. 영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겠어요. 지점장님 불러주세요. 할머니,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돼요? 고객이 지점장 만나겠다는데. 규정이에요. 서면으로만 가능하세요. 고객님 같은 분은. 그때 김태수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습니다. 영숙은 김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지점장님. 김태수는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네. 불만 사항이 있어서요. 불만이요? 무슨? 직원들이 노인 고객을 무시해요.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안내 데스크에 말씀하세요. 말씀드렸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했어요. 근데 안 읽으시잖아요. 김태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할머니, 저 바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볼게요. 언제요? 나중에요. 구체적으로 언제요? 김태수는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비 부를 거예요. 경비요? 네. 업무 방해니까.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객이 불만 얘기하는 게 업무 방해예요? 할머니 같은 분들 때문에 은행이 시끄러워요. 가세요. 김태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영숙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오후 3시 영숙은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 씨,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소연 씨,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네. 소연 씨는 참 모든 분들에게 정말 친절했어. 다른 직원들은 다 귀찮아했는데.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은행에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 없어. 감사합니다. 근데 지점장님이 소연 씨한테 왜 그래? 소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느리고 실적이 안 나온대요. 실적이 뭐가 중요해? 고객한테 친절한 게 더 중요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점장님은 아니신가 봐요. 영숙은 소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연 씨는 제대로 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줘. 고마워요, 할머니.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착한 직원이 손해보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이 은행을 바꿔야겠어. 그날 영숙은 은행을 나가지 않고 로비에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소연은 80대 할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천천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 서명하시면 돼요. 어디? 여기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소연은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옆 창구 이미정은 다른 노인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집에서 준비해 오셔야죠. 제가 몰랐어요. 에휴, 다음에 오세요. 다음 손님. 노인은 업무를 못 보고 나갔습니다. 오후 4시, 김태수 지점장이 창구로 나왔습니다. 다들 실적 보고서 냈어? 네, 지점장님. 박소연, 너는? 아직이요. 왜? 고객 응대하느라. 김태수는 소연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너 오늘 몇 명 처리했어? 23명이요. 23명? 다른 직원들은 50명씩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느라. 설명은 무슨, 빨리 처리해야지. 김태수는 소연 책상을 쾅 쳤습니다. 너 이러다가 진짜 재배치될 줄 알아.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실적 올려. 김태수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소연을 망신줬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잠시 후, 한 노인이 은행에 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저 예금 찾으러 왔어요.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번호표 뽑으세요. 어디서요? 저기요. 노인은 천천히 번호표 기계로 갔습니다. 이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예금 찾으러 올 힘도 없으면서. 정수진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가족들 시키면 되는데. 소연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연은 노인에게 다가가 번호표를 뽑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고맙소. 김태수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박소연, 내 창구에 손님 있어. 네, 지금 갑니다. 고객 도와주는 건 안내 직원 일이야. 넌 내 자리에 앉아 있어. 죄송합니다. 소연은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혼자 힘들게 기다렸습니다. 영숙은 그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소? 익숙해요. 자주 오세요? 매달 와요, 예금 찾으러. 직원들이 불친절하지 않아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친절하죠. 근데 어쩌겠소. 우리 같은 노인네는 어디 가도 천대받아요.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바꿔야 해. 이제 곧 영업 종료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수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실적 최하위는 역시 박소연.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3명. 다른 사람들은 4,050명인데 너는 23명. 죄송합니다. 박소연, 너 이 일 적성에 안 맞는 거 아니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지 고객한테 덜 친절하게 해. 네. 너무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 빨리 처리해 알겠어?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안 해? 저는 고객에게 친절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는 비웃었습니다. 친절해서 실적 최하위면 뭐해? 하지만 박소연, 너 다음 주부터 후방으로 가. 네. 창구에서 빠져 서류 정리나 해.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소연 결국 쫓겨나네. 당연하지. 실적 최하위인데. 소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더 열심히. 됐어. 결정했어. 김태수는 돌아섰습니다. 영숙은 밖에서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이 지점장 용서 못해. 영숙은 집에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 본부장님 계신가요? 누구십니까? 최영숙입니다. 상대방이 긴장했습니다. 최영숙 회장님이십니까? 네. 잠시만요. 1분 후 강민준 본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강남지점 김태수 지점장 아시죠? 네, 압니다. 그 사람 문제가 많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영숙은 오늘 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노인 고객을 무시하는 것, 친절한 직원을 괴롭히는 것, 박소연을 후방으로 보내려는 것. 그래서 제가 내일 본부장님 사무실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본부장님. 네. 제 신분 아직 비밀이죠? 네, 물론입니다. 강남지점은 회장님이 최대 주주인 줄 모릅니다. 좋아요. 내일 모든 걸 공개할게요. 강민주는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계획이십니까? 김태수를 참교육할 거예요. 다음 날 3월 16일 오전 9시 영숙은 한빛은행 본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강민준 본부장과 임원 3명이 맞이했습니다. 강 본부장님, 강남지점 김태수에 대해 보고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강민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경고 조치를. 경고요? 영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고로는 안 돼요. 해임하세요. 회장님, 김태수는 실적이 좋습니다. 해임은 실적이 좋으면 뭐해요? 고객을 무시하는데. 하지만 강 본부장님, 제가 이 은행 35% 지분 가진 최대 주주예요. 제 말 들으세요. 강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태수 해임. 그리고 박소연 직원 승진시켜요. 박소연이요? 네. 그 직원이 제대로 된 은행원이에요. 하지만 실적은 제가 책임질게요. 박소연을 창구팀장으로 승진시키세요. 강민주는 놀랐습니다. 팀장으로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강남 지점전 직원 모아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실 건데요? 제 정체를 밝힐 거예요. 그리고 김태수를 당장 해임할 거예요. 강민주는 긴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민주는 김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지점장, 오늘 오후 3시에 전 직원 모아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본사에서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소연은 점심시간에
동료 직원과 식사했습니다. 소연아, 너 진짜 후반가? 응, 지점장님이 그러셨어. 에휴, 왜 그렇게 친절해? 빨리빨리 하면 되잖아. 고객분들이 이해 못 하시잖아. 그래도 실적이 중요하지.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친절한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후반 가는 거잖아. 소연은 밥맛이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지점장실에서 실적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우리 지점이 1등이네.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박소연만 없으면 완벽한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지점장님, 오후 3시 미팅이 뭐예요? 본사에서 온다는데 나도 몰라. 혹시 실적 포상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김태수는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나 본사로 이동해서 승진할 수도 있어. 축하드려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김태수는 웃었습니다. 영숙은 강남지점 근처 카페에서 강민준 본부장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김태수는 뭐래요? 모르고 있습니다. 실적 포상인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영숙은 웃었습니다. 좋아요, 3시에 들어갈게요. 네, 회장님.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들어갈게요. 네. 제가 평범한 할머니로 들어가서 직원들 반응을 보고 싶어요. 강민주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회장님 들어가신 후 15분 뒤에 제가. 좋아요. 강남 지점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김태수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지점 포상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박수쳤습니다. 지점장님 덕분이에요. 우리 지점 최고. 소연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소연을 봤습니다. 박소연, 너는 실적 최하위니까 포상 없어. 알지? 네. 그리고 오늘 이후로 후방 업무야.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은행 입구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낡은 점퍼를 입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숙은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대충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영업 종료해요. 회의에 참석하러 왔어요. 회의요? 할머니가 왜? 관계자예요. 안내 직원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강민준 본부장님. 안내 직원은 놀랐습니다. 본부장님이요? 네. 잠시만요. 안내 직원은 회의실에 전화했습니다. 지점장님, 어떤 할머니를 본부장님이 부르셨다는데요. 김태수가 나왔습니다. 영숙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 어제 그 할머니. 할머니, 왜 오셨어요? 회의에 참석하러요. 회의는 직원들만 하는 건데요. 본부장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김태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장난하지 마세요. 가세요. 장난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영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민준과의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김태수는 당황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아, 네. 들어오세요. 김태수는 영숙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이 영숙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어제 왔던 할머니 아니야? 왜 여기 있어? 소연이 영숙을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소연 씨, 안녕하세요. 김태수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박소연, 이 할머니 아는 사람이? 네, 어제 고객이셨어요. 왜 들어오셨대? 저도 모르겠어요. 김태수는 영숙을 구석자리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서 조용히 계세요. 네. 김태수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본부장님이 오실 겁니다. 다들 준비하세요.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혹시 우리 실적 포상 맞겠죠? 당연하지. 우리가 전국 1등인데. 그때 문이 열리고 강민준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임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강민준은 영숙을 봤습니다.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가 나섰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저희 지점 실적 보시고 오셨죠? 실적 때문이 아닙니다. 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민주는 진지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강민주는 영숙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은 최영숙 회장님이십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저 할머니가? 김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최영숙 회장님은 우리 한빛은행 최대 주주이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숙입니다. 영숙은 낡은 점퍼를 벗었습니다. 안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태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럼 어제, 네, 어제 제가 여기 왔었죠. 1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찾으러. 영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김태수 지점장님은 저를 어떻게 대했죠? 김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를 어떻게 괴롭혔죠? 회의실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본격적인 참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강민준 본부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오전 강남 지점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 이미정이 80대 할머니를 쫓아내는 장면. 할머니, 빨리 좀 하세요. 뒤에 손님 많아요. 저 아직 서명을. 다음 손님. 직원들이 화면을 보며 술렁거렸습니다. 김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 정수진이 노인에게 짜증내는 장면. 할머니, 이거 집에서 준비해 오셔야죠. 제가 몰랐어요. 에휴, 다음에 오세요. 다음 손님.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 김태수가 소연을 공개적으로 혼내는 장면. 너 오전에 몇 명 처리했어? 12명이요. 12명? 다른 직원들은 30명씩 하는데? 설명은 무슨, 빨리빨리 해치워야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이 김태수를 봤습니다. 김태수 지점장.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김태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만 사항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숙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김태수 목소리. 할머니, 왜 이러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비 부를 거예요. 영숙. 경비요? 김태수. 네. 업무 방해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게 업무 방해입니까? 김태수는 땀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영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몰라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가난해 보이는 노인은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미정 대리. 이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은 왜 80대 할머니를 쫓아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바쁘면 고객을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정수진 대리. 정수진도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은 왜 노인 고객에게 집에서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은행은 고객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고객을 귀찮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소연을 봤습니다. 박소연 직원. 소연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은 오늘 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처럼이요? 네. 고객님께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저를 할머니로 대해줬습니다. 돈 많은 고객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로요. 소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저를 문까지 부축해줬습니다. 돈을 같이 세워줬습니다. 80대 할머니의 업무를 대신 도와줬습니다. 영숙은 강민준을 봤습니다. 강 본부장님. 네, 회장님. 박소연 직원을 창구팀장으로 승진시키세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네. 팀장으로요? 네. 이 직원이야말로 진짜 은행원입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영숙은 다시 김태수를 봤습니다. 김태수 지점장. 김태수는 떨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은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네. 당신은 고객을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인을 무시했습니다. 친절한 직원을 괴롭혔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없습니다. 김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보기 싫습니다. 김태수는 울었습니다. 회장님, 강 본부장님, 즉시 인사 발령 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영숙은 이미정과 정수진을 봤습니다. 이미정 대리, 정수진 대리. 네, 회장님. 당신들은 2주간 무급 정직입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교육 다시 받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영숙은 다른 직원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은행은 고객을 위한 곳입니다. 고객이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부터 이 은행은 바뀔 겁니다. 친절한 직원이 대접받는 은행이 될 겁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은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 씨, 고마워요. 회장님,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이 은행이 아직 희망이 있어요.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영숙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김태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3월 16일 강남 지점은 난리였습니다. 김태수 지점장님이 해임됐대. 박소연이 팀장으로 승진했대. 어제 온 할머니가 최대 주주였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연이 출근했습니다. 소연 팀장님,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소연은 어색했습니다. 팀장이라니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축하해요, 소연 씨. 고마워요. 소연은 자기 책상으로 갔습니다. 예전 4번 창구가 아니라 팀장 자리였습니다. 이게 꿈인가?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준 본부장이 방문했습니다. 박소연 팀장. 네, 본부장님. 축하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지점을 잘 이끌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주는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규정입니다. 직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첫째, 노인 고객 우대. 노인 고객이 오시면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네.
둘째, 친절 평가. 실적만이 아니라 친절도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셋째, 고객 불만 제로. 고객 불만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주는 소연을 받습니다. 박소연 팀장이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직원들이 소연을 받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전 11시 한 노인이 은행에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직원들이 귀찮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창구 직원이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놀랐습니다. 아니, 번호표 안 뽑아도 돼요? 할아버지는 우선이세요. 바로 도와드릴게요. 이미정은 2주 정직에서 복귀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업무세요? 예금 찾으러 왔어요. 네, 통장 주세요. 천천히 꺼내셔도 돼요. 이미정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소연이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변하고 있어. 영숙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내 직원이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이시죠? 응, 맞아요.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일반 창구로 갈게요. 네, 일반 고객처럼 대해주세요. 안내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번호표 주세요. 영숙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5분 후 67번 고객님. 영숙은 4번 창구로 갔습니다. 소연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연 팀장님. 할머니, 왜 번호표를 뽑으셨어요? 바로 오시면 되는데. 아니야, 나는 일반 고객으로 왔어. 하지만 소연 씨, 오늘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러 왔어.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가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었어. 소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머니, 무슨 업무 도와드릴까요? 적금 하나 만들래. 얼마씩 하실 건데요? 월 3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소연은 정성껏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이 상품이 이자율이 제일 좋아요. 연 4%예요. 그래. 네,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소연은 종이에 큰 글씨로 계산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소연이는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친절해. 업무가 끝났습니다. 할머니, 또 오세요. 그럴게. 소연 씨, 팀장 되니까 어때? 아직 어색해요. 근데 행복해요. 잘 됐다. 영숙은 은행을 둘러봤습니다. 이미정은 노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고객을 정중하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변했어. 오후 2시, 영숙은 강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강 본부장님, 오늘 강남 지점 방문했어요.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직원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다행입니다. 소연 팀장도 잘하고 있고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영숙은 만족했습니다. 한 달 후 강남 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전국 1위, 친절 평가 전국 1위, 노인 고객 비율 30% 증가. 다른 지점들이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했어요? 비결이 뭐예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익숙해지면 당연한 거예요.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장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영숙은 한빛은행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최영숙 회장님, 강남 지점 성과가 놀랍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영숙은 웃었습니다. 간단해요. 친절한 직원을 대접하면 돼요. 하지만 고객이 만족하면 실적은 따라와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지점에 이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영숙은 선언했습니다. 친절이 최우선인 은행. 그게 한빛은행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26년 3월, 영숙은 강남 지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은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구에 큰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 고객 우선 창구, 친절 최우선 은행.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한 80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3명의 직원이 동시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번호표 안 뽑아도 돼요? 할머니는 우선이세요. 직원은 할머니를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업무 도와드릴까요? 통장 만들고 싶어요. 네, 얼마 넣으실 건데요? 10만 원이요. 좋아요.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직원은 친절하게 처리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소연이 영숙을 봤습니다. 할머니, 소연 씨. 소연은 달려와 영숙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1년 만이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야, 소연 씨가 잘한 거지. 소연은 팀장실로 영숙을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차 드릴게요. 고마워. 소연은 정성껏 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은행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 네. 고객들이 행복해 하세요. 직원들도 행복해요. 잘 됐다. 그리고 할머니, 저희 지점이 전국 1위예요. 1위? 네. 고객 만족도, 친절도 모든 면에서 영숙은 기뻤습니다. 소연 씨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소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뭔데? 고객 감사 편지예요. 영숙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박소연 팀장님께 어제 은행에 갔을 때 제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 끝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친절한 사람 없어요. 팀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은행 가는 게 즐거워요.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소연 씨,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 소연 씨가 이 은행을 바꿨어. 소연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너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할머니가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둘은 안았습니다. 영숙은 예전 김태수 지점장을 생각했습니다. 소연 씨, 김태수는 어떻게 됐어?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은행에도 못 들어갔대요. 소문이 퍼져서. 그래. 네. 지금은 작은 대부업체에서 일한대요.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긴 한데 조금 안 됐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맞아. 고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오후 3시, 영숙은 은행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1년 전 이미정에게 쫓겨났던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이미정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응. 1년 전에 제가 할머니한테 무례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80대 할머니는 기억했습니다. 아, 그때 그 직원. 네.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다릅니다. 이미정은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영숙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3월 15일. 1년 만에 강남 지점에 갔다. 은행이 완전히 달라졌다. 직원들이 노인을 환대하고 소연이는 훌륭한 팀장이 됐다. 내가 1년 전에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 친절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그게 내가 원하던 거였다. 다음 날, 영숙은 한빛은행 본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남 지점 모델을 전국 지점에 확대할 것, 친절 평가를 승진 기준에 포함할 것, 노인 고객 우대 창구를 모든 지점에 설치할 것. 강민준이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전국 확대 결정하셨군요. 네. 이제 한빛은행 전체가 바뀔 때예요.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3개월 후 6월, 한빛은행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은행이 됐습니다. 고객 만족도 업계 1위, 노인 고객 비율 50% 증가, 직원 만족도 전년 대비 80% 상승, 뉴스에서도 보도됐습니다. 한빛은행 친절 혁명으로 업계 1위 등극, 노인 고객이 행복한 은행, 한빛은행. 영숙은 TV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네. 32살의 지점장이에요. 축하해요, 소연 씨.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소연 씨 노력이야. 소연은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는 후방으로 쫓겨났을 거예요. 이제 내가 다른 직원들을 잘 이끌어줘. 네, 할머니. 할머니처럼 친절한 사람을 알아보는 지점장이 될게요.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2년 이후 영숙은 강남 지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영숙 회장 친절상 수상지점. 영숙은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소연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소연 지점장.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현판이? 네. 할머니 덕분에 이 지점이 살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소연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나와서 회장님께 인사드려요. 20명의 직원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울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이 은행이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영숙은 은행을 둘러봤습니다. 노인 고객이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팀원들을 따뜻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친절한 사람이 대접받고 고객이 행복한 은행.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소연이를 만난 게 행운이었어. 그리고 그날의 결정이 이 은행을 바꿨어. 영숙은 행복했습니다.